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독점 운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버스 노선을 추가로 인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사람이나 가축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온열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주 효자공원 묘지 이전 문제가 논란입니다. 김승수 시장이 이전 의사를 밝히자 그대로 둔 채 공원화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인천공항 가는 길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법원이 인천공항 독점 운송권보다 주민 편익이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업체의 반발로 중단됐던 인천공항 시외버스도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임시를 출발해 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허가해줬습니다. 20% 저렴한 데다 운행 시간도 1시간 단축돼 관심을 모았지만 지난 2월 개통 석 달여 만에 운행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전주와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대한관광 리무진 측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대한관광 측은 해당 노선은 자신들이 한정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시외버스를 허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전라북도와 시외버스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정면허는 여행업체와 계약한 해외 여행객을 운송하는 권리일 뿐 나머지 모든 여행객의 운송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업체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보다 주민의 교통 편의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천공항의 시외버스 운행 재개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이 나왔으니까 인천공항 시외버스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북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버스 교통망이 다양해지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후속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폭염이 갈수록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보가 확대 발령되고 있고 밤에는 열대야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 시각까지도 한낮에 달궈진 열기는 식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주 삼천에 나와 있습니다. 물가라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해가 진 지금까지 한낮에 후끈한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끈적한 더운 공기가 유쾌하지만은 않은 여름밤이지만 이열치열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라북도는 무척 더웠습니다. 폭염특보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경보 지역이 전주와 익산, 완주에서 정읍, 임실까지 5군데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9군데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4.8도 등 모든 지역이 30도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은 30도로 밤 사이에도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이달 들어서 43명이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이 가운데 10명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주에 발병했습니다. 한낮에는 외출을 삼가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8월 초까지는 지금과 같은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해 찜통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사람 못지않게 가축들도 힘겹습니다. 일부 양계장과 양어장에서는 닭과 물고기가 떼죽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소들이 물통에 머리를 박은 채 연신 물을 들이킵니다. 더위에 비교적 강한 한우지만 계속되는 폭염에 농민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여름에는 송아지 설사를 하면 날이 덥기 때문에 빨리 탈진할 수도 있고 탈진에 폐사할 수도 있고 그래요. 더위에 취약한 닭들은 사료도 먹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농가는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 대형 선풍기는 물론 스프링쿨러로 쉴 새 없이 지붕 위에 물을 뿌려댑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각종 냉방 설비를 하루 종일 가동시키고 있는데도 축사 내부 온도는 33도가 넘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이 양계장에서만 500여 마리의 산란개가 폐사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료를 섭취를 못함으로 인해서 닭이 연약해지고 계란이 또 자라지고
거품 낀 양어장 물가에 1년생 잉어들이 죽어 있습니다. 폭염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양어장도 수차 가동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며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워지면서부터 이렇게 죽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죽는데 이게 이제 더 많이 죽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되죠. 폭염이 계속되면 축산이나 양어장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여름 나기가 힘겨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기획보도 검은 삼겹살. 삼겹살 중심의 돼지고기 생산과 소비 구조는 국민 건강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집중 조명합니다. 익산에 있는 한 육류 유통업체. 냉동창고 문을 열자 저지방육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온 국민이 삼겹살만 찾는 탓에 뒷다리나 등심 같은 저지방육에 판로가 없습니다. 뒷다리 같은 경우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2년 동안 이제 냉동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2년 넘으면 버리는 경우가 지금 요즘에 좀 많아가지고요. 지금 뒷다리가 아무래도 좀 골치가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저지방육은 과거 일본에 수출했지만 2000년 이후 구제역으로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불필요한 살처분에 매달리는 것도 구제역 청정선언을 통해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은 다릅니다. 돼지고기를 통소비하는 스페인은 새빨간 살코기인 뒷다리로 하몬이라는 생햄을 만들어 고가에 판매합니다. 이런 저지방 건강육으로 만든 생햄은 스페인의 4대 수출품이 될 정도, 국제적으로도 값어치를 인정받습니다. Está en torno a los 150 euros la pieza entera. De la gama más alta, que sería el jamón de bellota 100% ibérico, estamos hablando entre 350 a 400 euros. 통소비와 다양한 요리 덕분에 농촌에도 도시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 스페인은 돼지고기 부위별로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22가지 요리를 해 먹으면서 주말마다 스페인 저녁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삼겹살에 빠져 저지방육은 냉동창고에 방치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질병에도 속수무책인 한국. 전주 MBC는 오늘 밤 11시 10분 특집 다큐 검은 삼겹살 제2편 고기혁명을 통해 삼겹살 중심의 돼지고기 산업의 폐해를 집중 조명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효자 공원묘지 이전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인데 예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신중론도 많습니다. 보도에 고차원 기자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18일 전주시의회 2주년 축하 기념행사 자리에서 효자 공원묘지 이전을 언급했습니다. 전주시의 확장과 도시공간의 연결을 위해 공원묘지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사실상 중심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전은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적법한 장례식장 영업도 민원에 밀려 중단하는 판에 공원묘지를 통째로 이전하는 것은 엄청난 대립과 갈등을 불러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효자 공원묘지를 이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또 다른 지역과 주민 갈등을 초래하기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우선 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효자 공원묘지는 2010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묘지 4천여 개가 자연장지로 바뀌는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주차장 역시 축구나 야구 경기장으로 쓰이는 등 달라진 여건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40년이 넘은 화장시설은 낡을 대로 낡아 신축이 시급하지만 몇 년째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 효자 공원묘지 공원화 방안 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주 상공회의소 등 도내 12개 경제기관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생산 대수 확대 여부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위해 원만한 합의를 호소하고 정부에는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에 대해 반박 성명을 내고 경제 위기를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라며 대기업의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추경 예산안으로 증액된 1조 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누리과정에 편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공방이 다시 심화할 조짐입니다. 현재 추경 예산안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도내 154개 초중고에서 16만 제곱미터의 성면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성면 철거에 매년 50억 원씩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북 여성농민회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른 시군별 실행 계획과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GMO 실험 반대와 대기업 농업 진출 저지 등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낭산 폐석산에 대한 진상규명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시민 생존권 위협을 불러온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 해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북대 한진규 박사와 부상돈 교수팀은 움직임이나 마찰에서 발생하는 전기량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나노 발전기를 개발해 세계적인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확정한 추경 예산안 11조 원 가운데 군산조선소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희망센터 17억 원과 고군산군도 관광 편익시설 35억 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공선 신규 발주 1,000억 원과 조선업 종사자 고용 안정 지원 2,000억 원 가운데 최대한 많은 예산이 도내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느끼고 전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형 행복지표는 국내외 행복조사 흐름 경향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인데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 사립학교 절반가량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인사위원회 선출 규정을 두지 않거나 인사위 결정에 이의 제기 규정이 없는 등 전체 사립학교 121곳 가운데 48%인 58곳에 인사위원회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